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 아래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눈부신 마천루가 극심한 불평등, 재정적 함정, 인권 유린의 이야기를 가리고 있는 이곳, 두바이. 세금이 없는 부로 유명한 이곳이 어떻게 착취와 비밀의 온상이 될 수 있을까요? 두바이의 사치와 과잉의 명성은 분명 매력적이지만 그 반짝이는 표면 뒤에 숨겨진 진실은 훨씬 어두운 그림을 그립니다. 하늘 높은 임대료와 비밀 감시, 무더운 열파와 심각한 제한이 있는 두바이의 숨겨진 면모는 이 소위 천국을 바라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지도 모릅니다. 두바이는 오랫동안 부의 천국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높은 급여와 세금 없는 수입이 외국인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여기의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높은 생활비는 재정 관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도심에서 원룸 아파트를 임대하는 비용은 한 1,900달러에서 2,700달러 사이이며 2층 침대 아파트는 2,500달러에서 4,000달러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에는 사용량에 따라 330달러에서 680달러에 이르는 공과금이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가족에게는 재정적 부담이 더 커집니다. 국제학교의 학비는 큰 비용으로 초등학교의 평균 비용은 연간 12,500달러에 달합니다. 두바이의 의료 서비스는 최고 수준이지만 회사에서 제공하는 보험이 포괄적이지 않다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적절한 보험이 없으면 겉보기에는 간단한 의료비도 빠르게 증가하여 큰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 비용을 제외하면 두바이는 뉴욕보다 대략 42% 저렴하지만 이 비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뉴욕과 달리 세금이 소득에서 직접 공제되지 않는 두바이의 세금 없는 시스템은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재정적 안정감을 줍니다. 합리적인 지출 계획이 없다면 많은 사람들은 순소득이 예상만큼 증가하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바이의 화려한 매력은 이야기를 이루는 한 면일 뿐입니다. 마천루와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 뒤에는 여성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더 복잡한 현실이 존재합니다. 화려한 이미지가 종종 완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두바이는 오랫동안 현대성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여성들이 운전하고 일하고 투표하고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곳입니다.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에서 성평등 측면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반짝이는 외관 뒤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장벽이 존재합니다. 두바이에서 여성들은 진정으로 얼마나 발전했을까요? 2019년에 도입된 법적 개혁, 즉 성희롱과 폭력에 대한 보호 조치는 중요한 진전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뿌리 깊은 사회적 편견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증명서가 없으면 모성 건강 관리에 접근할 수 없고 결혼 후에도 많은 법적 의무가 아내에게 불공정한 부담을 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개혁이 모든 여성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으며 여전히 존재하는 체계적 불평등을 드러냅니다. 성희롱이나 성폭행을 신고하는 여성들은 심각한 법적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간통 혐의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성폭행을 신고한 노르웨이 여성이 현지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사면되어 나라를 떠날 수 있었지만 이러한 사례들은 많은 여성들이 법적 결과를 두려워하여 정의를 추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주 노동자, 특히 가사 도우미들은 훨씬 더 가혹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그들은 적절한 보호장치 없이 긴 시간 동안 일해야 합니다. 카팔라 시스템은 그들의 거주 상태를 고용주와 연결시켜 착취나 학대를 당해도 떠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와 여러 다른 옹호 단체들은 아랍에미리트가 여성의 권리에 대한 충분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지속적인 차별을 없애기 위한 강력한 개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두바이의 현대적 이미지는 많은 여성들이 매일 직면하는 가혹한 현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성불평등이 주요 도전 과제라면 엄격한 사회 규제와 정부의 강력한 통제는 두바이에서의 일상생활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숨겨진 면모를 계속 드러내기 전에 작은 부탁이 있습니다.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을 켜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이 더 많은 진정한 이야기들을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두바이는 화려하고 현대적인 외관을 가진 도시이지만 이곳의 공공복장 규정은 매우 엄격하여 많은 방문객이 놀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쇼핑몰에서는 어깨와 무릎을 가려야 하며 민소매 상의나 짧은 치마는 금지됩니다. 해변이나 수영장에서는 수영복이 허용되지만 지정된 구역 외에서 입으면 거의 즉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이론적으로 두바이는 언론의 자유를 허용하지만 실제로는 정부의 입장과 일치하는 경우에만 발언할 수 있습니다. 정부를 비판하거나 민감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비밀 경찰이 반체제 인사로 간주되는 사람들을 자주 감시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이들은 침묵을 지키거나 자산과 개인의 자유를 잃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두 가지 선택에 직면합니다. 정부는 풍부한 재정 자원을 통해 누구든지 통제하고 억압할 수 있으며 많은 이들이 침묵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규제는 언론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두바이는 대다수의 무슬림 인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엄격한 공공행동 규칙이 철저하게 시행됩니다. 공공장소에서 애정 표현을 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손을 잡거나 파트너와 키스를 하는 것조차 무거운 벌금이나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혼전 관계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며 예기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잡히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일부 현지인들은 여전히 이 규칙을 몰래 어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러한 엄격한 규칙이 문화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개인의 자유에 너무 큰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두바이에서 살면서 지구에서 가장 혹독한 기후 중 하나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름은 덥고 극단적이며 기온은 섭씨 40도에서 40~50도에 이르러 야외 활동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2024년 6월에는 기록적인 열파가 기온을 섭씨 40도까지 끌어올렸고 이는 보통 평균을 훨씬 초과한 수치입니다. 7월에는 습도가 최고조에 달하면서 체감 온도가 섭씨 60도에 이르렀고 이는 인간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됩니다. 이러한 기후 조건은 저소득 이주 노동자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그들은 적절한 냉방 시스템이나 보호 장치 없이 맹렬한 태양 아래에서 긴 시간 동안 일해야 합니다. 고소득 주민들은 에어컨이 가동되는 호화로운 건물 안에 숨을 수 있지만 노동 계급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옵션이 제한된 채로 뜨거운 열기를 견뎌야 합니다. 하지만 더위만이 도전 과제가 아닙니다. 두바이의 날씨는 점점 예측할 수 없게 변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이 도시는 75년 만에 가장 많은 비가 내렸고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 거의 25cm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 역사적인 폭우는 심각한 홍수를 일으켜 교통체계를 마비시키고 주요 도로를 잠기게 하며 광범위한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자연의 위협이 커지고 있는 것을 인식한 두바이는 82억 달러 규모의 빗물 배수 시스템 개편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야심찬 계획은 시스템의 용량을 700%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완공되면 이 시스템은 하루에 2천만 세제곱미터 이상의 물을 처리할 수 있어 미래의 홍수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바이는 세계 경제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지만 그 급속한 발전은 심각한 환경적 및 사회적 도전 과제를 동반합니다. 질문은 남습니다. 기술이 이 도시가 자연의 극한에 대처하는 데 충분할까요? 아니면 인간이 현대 도시의 확장을 위해 항상 대가를 치러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두바이는 매년 수백만 명의 방문객을 끌어들이며 세계적인 관광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호화로운 호텔, 마천루,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경험들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화려함 뒤에는 더 잔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이곳은 이주 노동자에 크게 의존하는 시스템으로 착취와 인권 유린이 조용히 그러나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인구의 88% 이상이 이주 노동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이 화려한 기계의 진정한 희생자입니다. 건설 및 서비스 산업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무 조건을 견디며 초과 근무를 강요받고 임금이 체불되며 비좁고 비위생적인 주거지에서 살아야 합니다. 더 나쁜 것은 그들의 여권이 자주 압수되어 떠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카팔라 시스템은 그들의 거주 상태를 고용주와 연결시켜 독성 근무 환경에서 떠나려고 해도 강제 추방의 위험에 직면하게 만듭니다. 관광은 두바이 경제의 주요 기둥 중 하나입니다.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환대, 식당 및 오락 분야에서 불법 채용 수수료와 인종차별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020년 엑스포와 같은 글로벌 이벤트에서 두바이는 혁신과 발전을 보여주고자 했지만 비인간적인 노동 조건에 대한 보고는 여전히 인권단체들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정부가 일부 개혁을 시행했지만 정책과 현실 사이의 격차는 여전히 큽니다. 두바이는 화려한 천국의 이미지를 제시하지만 불공정한 조건에서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의존은 냉혹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눈부신 조명 뒤에는 그 호화로운 꿈을 조용히 만들어가는 손들이 있지만 그들이 정당하게 받을 보상은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두바이는 오랫동안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 하나로 찬사를 받아왔습니다. 2023년 넘버 안전지수에 따르면 두바이는 세계에서 5번째로 안전한 도시로 평가되며 정부의 엄격한 통제를 반영하는 83.7의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광범위한 감시 시스템과 엄격한 법률, 강력한 경찰 존재 덕분에 폭력 범죄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은 주민과 방문객들은 밤늦게 거리에서 걷더라도 강도나 폭행의 위험을 걱정하지 않고 다닐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도시가 제공할 수 있는 사치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서 있는 외관 뒤에는 무심코 법적 함정에 빠질 수 있는 법률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관광객과 외국인들은 종종 복장, 공공행동, 심지어 소셜미디어에서의 활동과 관련된 엄격한 규칙을 무심코 위반합니다. 많은 국가에서 무해하게 보일 수 있는 행동,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 애정 표현을 하거나 부적절한 옷을 입거나 단순히 잘못된 이모지를 보내는 것조차도 무거운 벌금이나 심지어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7월 2명의 미국인 형제인 조셉과 조슈아 로페즈는 요트 파티에서 적발되어 한 달간 구금된 후 불법 음주 및 체포 저항과 같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아일랜드 시민 스튜어트 퀴니는 단순히 위협적인 이모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는 두바이가 사이버 범죄와 관련된 엄격한 법률을 어떻게 집행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두바이의 안전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도시의 질서 있는 외관 아래에서 더 복잡한 현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두바이는 오랫동안 돈 세탁과 불법 거래가 조용히 이루어지는 지하 금융 중심지로 의심받아 왔습니다. 2022년 3월 아랍에미리트는 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활동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금융행동 태스크포스의 회색 목록에 추가되었습니다. 분명히 두바이의 엄격한 법률 시스템은 낮은 범죄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이는 또한 사소한 오해가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질문은 남습니다. 이곳이 정말 안전한 도시인가요? 아니면 모든 것이 지나치게 통제되어 사소한 행동조차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곳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두바이는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 중 하나에 위치한 현대 도시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물 소비율을 자랑합니다. 신선한 물 자원이 거의 없는 이곳에서 어떻게 두바이와 같은 번화하고 호화로운 도시가 물이 부족하지 않으면서 높은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기술, 즉 담수화에 있습니다. 두바이의 물 공급의 거의 모든 부분, 즉 99%가 담수화 시설에서 공급됩니다. 바닷물을 신선한 물로 변환하여 주민, 기업 및 개발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편리함 뒤에는 심각한 환경적 우려가 있습니다. 이 과정은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소모하며 상당한 양의 온실가스를 방출하고 고농도의 염수를 바다로 되돌려 보낼 때 해양 생태계에 혼란을 초래하여 해양 생물과 자연 균형을 위협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두바이는 인공 간구를 유도하기 위해 구름씨 뿌리기와 같은 대담하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방법도 사용합니다. 인류가 자연에 너무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것일까요? 일부는 구름씨 뿌리기가 도시가 경험한 극단적인 강구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2024년 4월 두바이는 75년 만에 가장 많은 비가 내렸고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 거의 25cm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는 광범위한 홍수를 일으켰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주로 기후변화의 결과라고 제안하지만 날씨 조작에 대한 우려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물 공급에 증가하는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는 2026년 물 안전 전략을 시작했습니다. 이 계획은 물 소비를 21% 줄이고 처리된 폐수의 재사용을 95%로 늘리며 비상 상황에서 45일 이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물 저장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은 남습니다. 두바이가 비싼 담수화 기술과 구름씨 뿌리기와 같은 해결책에 의존하는 것이 정말 지속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두바이의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외관 아래에는 깊이 계층화된 사회가 존재합니다. 세 그룹의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슈퍼 부유한 에미리트 엘리트, 중산층, 외국인 이주민, 그리고 열악한 조건에서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저소득 이주 노동자들입니다. 세계 불평등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에서 가장 부유한 1%가 국가 소득의 거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장 가난한 절반의 인구는 6%도 되지 않습니다. 이 격차는 부의 경우 더욱 충격적이며 슈퍼 부유한 1%가 국가 전체 재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특권을 가진 엘리트와 생계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저소득 노동계급 간의 간극이 커지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불균형은 통계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경관에도 명백히 나타납니다. 마천루, 호화로운 호텔, 비싼 쇼핑몰로 가득한 뉴 두바이와 비좁고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수십만 명의 이주 노동자들이 살고 있는 구 두바이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경제적 도전은 이 격차를 더욱 심화시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동안 두바이의 많은 외국인과 다국적 기업들은 부동산과 금융에 대한 도시의 높은 의존도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파는 가난한 이들이 가장 크게 받았습니다. 가혹한 법률 시스템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빚을 갚지 못한 사람들은 감옥에 가거나 추방될 수 있었고 엘리트들은 비슷한 결과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엄격한 채무 법률은 저소득 노동계급에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법률 시스템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이 불균형을 극단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억만장자들은 재산이 급증한 반면 가장 저소득층의 인구는 심각한 손실을 겪으며 자산이 거의 3분의 1이 줄어들었습니다. 두바이의 부는 고르게 분배되지 않으며 여전히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인 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두바이가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슈퍼 부유한 자들의 피난처로서 계속 번창할 것인가? 아니면 점진적으로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변화할 것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두바이는 인공적인 경이로움으로 알려진 도시로 팜 주메이라와 더 월드와 같은 프로젝트는 창의성과 자연 정복의 상징으로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웅장한 개발 뒤에는 환경적 결과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인공섬 건설은 광범위한 준설과 토지 회수를 필요로 하며 자연적인 물 흐름을 방해하고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 결과 해안 침식이 증가하고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며 생태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두바이는 기후변화와의 싸움에서 선두주자로 자신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 도시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인 공기 오염에 직면해 있습니다. 화석연료의 지속적인 사용과 생산이 열악한 공기질의 주요 원인으로 이는 주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호흡기 질환과 오염과 관련된 건강 문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에 중대한 도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도시화의 급속한 속도는 사막화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통제되지 않은 도시 확장과 지속 불가능한 토지 사용은 한때 비옥했던 지역을 점차 사막으로 잠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자연 생태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농업과 지역의 자급자족 능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두바이는 이러한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방법을 찾으려 하고 있지만 인간 활동으로 인한 피해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질문은 남습니다. 끊임없는 성장을 추구하는 두바이와 같은 도시가 환경 보호와 야심찬 개발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도시의 흥미로운 측면을 계속 탐구하기 위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아랍에미리트, 즉 두바이가 2023년 자유의 집 보고서에서 100점 만점에 18점을 기록하며 자유롭지 않음으로 평가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는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현대성과 혁신으로 알려진 국가가 어떻게 그렇게 제한된 자유를 유지하는 정치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정치 정당이 완전히 금지되어 있으며 고위 지도직에 대한 일반 선거가 없습니다. 국가의 유일한 입법기관인 연방국가의회는 일부 구성원이 통치자에 의해 직접 임명되며 나머지는 엄격하게 통제된 시스템을 통해 선출됩니다. 결과적으로 일반 대중은 국가 의사결정에 거의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민주주의와 정치개혁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이들은 종종 심각한 결과에 직면합니다.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반대 의견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며 민주적 개혁을 주장하는 단체와 관련된 개인들에 대해 특히 그렇습니다. 2011년 이후 많은 학자, 변호사, 활동가들이 공정성이 결여된 재판을 받은 후 긴 형량을 선고받고 구금되었습니다. 국제인권 단체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휴먼 라이츠 워치는 아랍에미리트의 국제동맹국들에게 개입하고 정부에 대해 대량 재판을 중단하고 반대 목소리를 억압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두바이는 번영과 사치의 상징으로 빛나지만 그 반짝이는 타워 뒤에는 언론과 정치의 자유가 엄격하게 제한된 또 다른 현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주주의 없이 국가가 진정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숨겨진 이야기를 탐구하기 위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두바이는 현대적이고 세계화된 도시로 잘 알려져 있으며 호화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화려함 뒤에는 동성관계에 대한 엄격한 법률이 존재하며 이는 많은 이들에게 놀라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동성관계는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불법으로 간주되며
두바이의 법률에 따라 개인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은 신체적 행동에 그치지 않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사이버 범죄 규정은 디지털 공간으로까지 확장되어 LGBTQ 관련 콘텐츠는 심하게 검열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LGBTQ 권리를 논의하거나 옹호하는 것은 금지될 뿐만 아니라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많은 LGBTQ 커뮤니티의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숨길 수밖에 없는 침묵의 벽을 만듭니다. 법률뿐만 아니라 두바이의 사회적 태도도 보수적입니다. 동성 커플 간의 공공애정 표현이나 LGBTQ 커뮤니티에 대한 지지를 표현하는 것은 법적 처벌과 사회적 따돌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19년 밴드 더 1975의 리드싱어인 매티 힐리가 두바이 공연 중 남성 팬에게 키스를 하자 이는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는 이 문제에 대한 지역의 문화적 민감성을 강조하며 사회적 규범에 도전하고자 하는 이들이 직면해야 하는 상당한 장벽을 반영합니다. 두바이는 동성 관계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도시의 경제 발전과 금융 시스템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한 매력과 논란의 비밀이 혼합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러한 제한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덜 알려진 두바이의 측면을 탐구하기 위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일본이 공공 쓰레기통이 거의 없는데도 어떻게 거리를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하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그 이유는 최근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0년, 15년 도쿄 지하철 살인 가스 공격 사건 이후 많은 공공 쓰레기통이 보안 조치로 제거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예방 조치였던 것이 이제는 거의 30년 동안 지속된 문화적 관습으로 발전했습니다. 일본 거리의 깨끗함 뒤에는 개인 책임과 공동체 복지에 대한 깊은 문화적 강조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은 공공장소에 쓰레기를 남기기보다는 집으로 가져가 적절하게 처리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습관은 거리를 깨끗하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일본 생활의 많은 측면을 형성하는 개인적인 책임감을 심어줍니다. 일본의 청결함에 기여하는 또 다른 흥미로운 요소는 공동체 정신입니다. 전국적으로 이웃들은 정기적으로 공동 청소 행사에 모여 거리를 정리하고 공원 및 기타 공유 공간을 깨끗하게 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집안일을 넘어 공공 공간을 돌보는 것이 공동의 책임이라는 생각을 강화하는 방법이며 사람들을 의미 있게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